저요? 자, 4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동이 있는 전대차고요. 동이 없는 전대차를 보면 가볍게 하고 있죠. 이것을 임대인이라고 하고요. 이 사람을 임차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것을 이제 임대차다 이렇게 얘기하죠. 임대차요. 그런데 이제 이 우리요 병한테 이렇게 전대차를 주죠. 뭐 전대차나 뭐죠? 양도나 똑같은데요. 전대차는 유효가 되죠. 전대차 계약은요. 그러면 이 임차인은 뭐라 하냐면 전대인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을 전차인이다 이렇게 말이 달라지죠. 그래서 용어가요. 그러니까 을은 갑하고 관계에서는 임차이지만 병하고 관계에서는 전대인이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리고 여러분요. 전대차를 주면 어떻게 하냐? 임차인은 임차권이 소멸하지 않고 그대로 전속을 해요. 임차권이 양도가 되면 을은 없어지죠. 그러니까요. 양도는 잘 시험에 안 나오고 아마 전대차로 시험에 나올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요. 여기 이제 이렇게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이 사람은 이제 임대인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을 임차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것을 임대차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요. 여기서 이제 을이 이걸 병한테 이렇게 또 뭐를 준다? 전대차를 주죠. 전대차는 특정과 특정이기 때문에 일단 유효가 돼요. 이 사람을 뭐라 한다? 전대인이라고 얘기하고요. 이 사람을 전차인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그런데 여기서 갑이 병한테요. 을이 병한테 전대차를 준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았어. 동의를 하지 않죠? 그러면 어떡하냐? 전차인은 임대인한테요. 자기가 임차인으로서 여기 들어가서 잠을 좀 자겠다. 이렇게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이 전차인은 무슨 존재가 되냐? 갑의 입장에서는 불법 점유가 되는 것이에요. 불법 점유. 따라서 불법 점유가 되기 때문에요. 이 병은 갑한테요.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라든가 그 다음에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불법 점유자니까요. 이런 경우 어떡하냐? 병이라고 하는 사람이 건물을 잘못해서 멸실시키죠? 멸실. 병이 건물을 멸실시키죠? 그럼 어떻게 돼요? 병이 건물을 멸실시키면은 이때는 어떻게 돼요? 이때는요, 병이 당연히 책임지지만 을은 무과실 책임. 무과실 책임, 잘못이 없어도 뭘 한다? 책임을 진다. 무과실 책임을 진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럼 우리는 언제나 동의를 해야 되냐? 동의가 없으면 대항하지 못하는데 동의가 없어도 대항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죠. 우리 방금 봤었는데 부부가 뭐다? 공동으로 뭘 한다? 가구점을 경영을 한다. 이것을 우리는 뭘 한다? 임대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뭐가 아니다? 배신적 행위가 아니다. 그래서 동의 없이 했어도 배신적 행위가 아닐 경우는 동의가 없어도 말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알겠죠? 그 다음에 동의가 없는 것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관계가 중요해. 아니면 동의가 없는 경우는. 그래서 이때 해지를 했느냐 안 했느냐. 해지. 그래서 우리가 동의 없는 전대차에 대해서 임대인은 해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해지를 했느냐 안 했느냐. 우리가 동의 있는 것과 동의 없는 것은요. 뭐가 가장 중요하냐. 그림이 중요해. 그림을 딱 보고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그걸 봐야 된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요. 해지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 말이죠. 해지를 하지 않았다. 해지했다. 해지했다 그러면 어떡한다? 그러면 갑은 누구한테요? 갑은 병에게요. 직접 반환을 청구해. 반환 청구 또는 방해 배제를 청구해. 너 나가라. 직접 청구할 수 있어. 해지했으니까 불법 점유자니까. 그러면 누가 지금 열받아요? 병이 열받죠. 병은 쌍칼 두고 누굴 쫓아가? 병은 누구한테? 을에게. 무슨 책임을 묻는다? 담보 책임을 묻는다. 너 왜 엉뚱한 걸 나한테 맡겼냐 이 말이죠. 맞죠? 월세를 줬냐 이 말이죠. 해지를 하지 않았다. 해지하지 않았으면 여전히 을은 갑의 동의를 얻어줄 의무를 부담하죠. 의무. 그 다음에 여기서요. 만약에 해지하지 않았으면 여전히요. 갑은 을에게 차임을 청구하죠. 차임을 청구해. 월차임. 그럼 여기서 차임을 청구하니까 갑은 손해가 있다 없다? 갑은 손해가 없죠. 손해가 없으니까 갑은 병에게 불법 점유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그래서 특히 여기서 해지를 하지 않았을 때 갑은 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이게 중요하고요. 시험에 정답으로 나온 걸 얘기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이제 사례 문제 나왔을 때는 무슨 책임을 진다? 무과실 책임을 진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부속물하고 지상매수청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다고요. 동의가 없어도 부부가 공동으로 가구점을 경영한다. 배신적 행위가 아니다 하면은 이때는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런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그러면 47번 한번 봐봐. 47번 1번
갑은요, 을과의 임대차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다. 동의 없으니까. 2번, 갑은 을과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그에 대해서 차임을 말 수 있다, 청구할 수도 있다. 3번, 갑이 을과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지 않죠? 그러면 병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여기 내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해지할 수 없다. 4번요, 임차인 을은 임대인 갑의 동의를 받아줄 의무를 부담하고, 여기 의무를 부담한다. 5번은요, 임차인 을이 갑의 동의를 받아줄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병은 을의 과실 여부를 묻지 않고 전대차 계약을 해지하거나 뭘 할 수 있다? 손해배상을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동의를 받지 않고 이렇게 돼 있죠? 이런 어디로 하나 더 보냐면 48번 하나 더 봐. 동의를 받지 않고 이렇게 돼 있죠? 1번, 을은 병에게 X 토지를 인도하여 병이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해줄 뭐가 있어? 을은 의무가 있죠? 2번, 갑은 을과의 임대차계에 전속한다. 전속 동그라미 해지 X죠? 아직 해지를 안 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 3번, 갑은 을과의 임대차계에 전속한다. 전속한다? 똑같은 말인데 왜 써놨지? 그래서 병에게 불법 점유를 이유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똑같아. 4번, 임대차 계약 만료 시 병이 신축한 건물이 X 토지에 현존한다. 갑이 X 토지를 임대를 원하지 않으면 병은 갑에게 그 건물을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 동의가 없으니까. 불법 건축이랑 마찬가지잖아요. 알겠죠? 자, 그럼 5번은요. 5번은 만약 을이요, 갑의 동의를 얻지 않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배우자 정에게 X 토지를 전대했죠? 그럼 배신청행이라고 볼 수가 있다, 없다? 없죠? 동의가 없어도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알겠죠? 동의 없는 경우 이 말이죠. 그러니까 동의 없는 경우는 그러면 이 그림만 여러분요, 그림을 봐야 돼, 그림을. 왜냐면 그래야만이 임대인과 임차인과 전차인 이 그림을 봐야지 무슨 말인지 알 수 있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동의 있는 것을 이제 봐. 동의 있는 것. 여기서 이제 갑이 이렇게 을한테요, 을이 병한테 준 것으로 동의를 했다 이 말이죠. 동의를 해서 뭐 할 수 있냐? 대항할 수 있죠.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은 이 사람은 적법한 점유자다 이 말이죠. 적법 점유자. 적법 점유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 만약에 이 병이요, 건물을 이렇게 화재로 해서 멸시시키죠? 그러면 이때는요, 이 을은 전차인을 선임하고, 그 다음에 감독하는데 뭐가 있을 때? 과실이 있을 때만 책임을 져. 과실 책임. 여기는 무슨 책임이다? 무과실. 이게 차이가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자, 두 번째요. 우리 이제 동의를 하게 되면 누구하고 중요하냐? 임대인하고요, 여기요, 전차인하고가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서 동의가 있다 할지라도 갑하고 병 간에는 임대차 관계는 성립하지 않아요. 그런데 두 번째요, 권리는 있다, 없다? 없어요. 따라서 수선 청구할 수 있다, 없다? 병은 갑한테 수선 청구를 못해. 비가 샌다 할지라도 병은 을한테 청구하고 을이 갑한테 청구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의무가 있다, 의무가 있다. 여기는요,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봐봐. 여기가 차임이 3일이고 여기는 8일이라고 해봐. 8일. 3일날 을이 월세를 안 줘요. 그러면 갑은 뭐라냐? 병한테 8일날 을한테 월세 주지 말고 그것을 나한테 달라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병은 갑한테 차임을 지급해야 돼. 그런데 3일날 월세 안 줬는데 이 병이 6일날 미리 을한테 월세를 줬거든요. 6일날. 그런데요, 갑이요, 8일날 을한테 월세 주지 말고 나한테 달라 했단 말이죠. 자기는 미리서 줬는데 필요 없어. 다시 갑한테 줘야 돼. 그러니까 차임 지급 시기보다 미리서 지급했다고 해서 갑한테 대항을 못해. 그런데요, 3일날 월세를 안 주니까 갑이요, 10일날 돼가지고 10일 돼가지고 원래 을한테 준 월세를 나한테 달라고 그래. 그럼 8일날 이미 줬죠? 그럴 때는 다시 지급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네 번째는 임대차가 종료가 되죠. 임대차가 종료가 되면요, 병은 갑한테요, 임대 청구. 나한테 다시 임대점 해줄래? 청구할 수 있어. 그 다음에 부속물 매수 청구할 수 있고, 지상물 매수 청구를 할 수 있어. 동의가 있는 경우. 그래서 우리 아까 시험에는 뭐라 나왔냐? 적법한 전차인은 이렇게. 적법이라고 하는 말은 동의 있는 전대차에서 전차인은 이 말이죠. 그래서 뭘 할 수 있다? 부속물 매수, 지상물 매수를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임대청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에요. 동의 있는. 그 다음에 또 동의는 이것 말고 중요한 건 두 가지예요. 첫 번째가 뭐냐? 원래 임대차가 종료가 되면 어떻게 돼요? 임대차가 종료가 되죠? 그러면 여기서
병은 누구한테? 여기서 을한테, 을은 누구한테? 갑한테 이렇게 반환해야죠. 그런데 이렇게 반환하지 않고 병이 직접 갑한테 말할 수 있다? 반환할 수 있다. 알겠죠? 자, 두 번째요. 임대차를요. 동의를 하고 나서 먼저 갑과 을 간의 합의로 임대차를 종료를 해도 종료가 됐다. 그래서 합의를 해서 종료했다 할지라도 병에게 말할 수 없다. 전차인에게 말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그래서 동의 있는 전대차를 해주고 나서 갑과 을 간의 합의로 임대차가 종료가 돼. 합의로. 그러면 병에게 대항하지 못해. 합의가 아니고 만약에 을의 채무불이행, 차임 연체를 이유로 소멸이 되죠. 그럴 때는 병의 전차권도 없어지지만 합의로 종료를 하죠.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알죠? 그래서 하나, 둘. 그 다음에 여기서 이 두 가지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요. 부속물 매수,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요. 권리는 없고 뭐만 있다? 의무만 있다. 동의 있는요. 그래서 동의 있는은 49번 한번 볼까요? 49번 1번. 임대인이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한 자로부터 월 임료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이 임차권의 양수를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2번. 임대차의 양도의 경우 차임 지급 의무도 이전하지만 이미 발생한 연체차임, 왜 그래요? 이미 발생한 것은 이전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왜요? 차임이란 게 뭐예요? 특정인과 특정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갑하고 을하고 병이잖아요. 을이 갑에게 월세 안 준 상태에서 을이 임차권을 병에게 양도했다. 양도는 팔아먹었다 이 말이잖아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을이 안 낸 월세를 병한테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특정인과 특정인이니까. 3번은요. 전차인은 임대인에 대해서 직접 의무는 부담한다. 의무를 부담, 차임 지급 의무죠. 그런데요. 전대인과의 법률관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전대인에 대해서도 권리와 뭐를 갖는다? 의무. 그러니까 전대차에서는요. 임차인은 소멸하지 않고 그대로 존속한다 이 말이죠. 4번 전차인은 임대인에 대해서 직접 의무를 부담하지만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차인이 직접 임대인에게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전차인은 임대인한테 권리는 없고 뭐만 있다? 의무만 있다. 5번 임대차 기간 및 전대 기간 모두 만료가 되죠. 임대인으로서는 전차인에 대하여 목적물을 직접 자신에게 반환해 줄 것을 말할 수 있다.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여기 있잖아요. 병에서 직접 갑으로 반환해도 된다. 알겠죠? 그걸 얘기해. 자, 그럼 51번을 보세요. 51번 보면, 아니요, 50번을 보세요. 갑은 자기 소유 X 건물을 을에게 임대했고, 을은 갑의 승낙을 하도 병에게 전대했죠. 1번. 병이 차임을 을에게 지급을 하죠. 갑은 다시 차임을 지급해야 하는 손실을 갑에게 다시 차임을 지급해야 되는 손실을 부담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아까 내가 뭐라고 그랬어? 이 병이 을한테 월세를 지급했다 할지라도 자기가 월세 지급한 나보다 더 먼저 미리서 지급한다 하더라도 다시 누구한테 지급해야 돼? 갑에게 지급해야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2번은요. 갑이 차임을 병에게 청구하지 않고 을에게 청구해도 상관이 없고 3번 X 건물이 강풍으로 인하여 파손됐죠? 병갑에게 수선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권리가 없다 권리는 없고 뭐만 있다? 의무만 있다. 수선 청구 없다. 이런 봐봐. 눈이썸 봐봐. 눈이썸 뻘겋게 해놨네. 뻘겋게 있는 거 옆에네. 알겠죠? 수선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알겠죠? 없다. 자, 다음에 4번 갑과 을이 합의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다. 합의로 해지. 전차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5번 병은 일정한 경우에 갑에 대해서 뭐를 청구할 수 있다? 부속물, 지상물 매수를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뭐다? 동의 있는이다. 동의 있는은 부속물, 지상물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지금 봐봐. 이 문제하고 똑같은 지문이 나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똑같이 이렇게는.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 있는 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림을 암기하라고. 그림을. 무슨 말이겠죠? 이것은 사례 문제는 그림을 암기할 수밖에 없어. 그래야지 임대인과 임차인, 임차인과 전차인, 임대인과 전차인 이게 딱 알 수가 있죠. 이게 안 돼 있으면 시험 문제 풀 때마다 몰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51번 보세요. 자, 1번. 갑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 동의 없는 전대차죠? 병은 이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다. 동의 없으니까. 동의 얻지 못하죠? 갑은 무단 전대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다. 그 다음에요.
병은 이를 이유로 전세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여러분요, 그 다음에요, 3번요. 갑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갑과의 관계에서 병의 점유는 무슨 점유? 불법. 4번요. 갑의 동의를 얻은 경우 얻었죠 이제. 병은 을에 대한 차임의 지급으로서 갑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랬는데요. 원칙적으로 무조건 대항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뭐 때문이냐? 이것은 지금 뭐죠? 지급 시기 이전을 지금 상징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요. 원칙적으로 갑이요 병한테 차임을 달라고 하면 누구한테 줘야 된다? 갑에게 줘야 된다 이 말이죠. 5번요. 갑의 동의를 얻은 경우 병은 갑에게 피로비나 유익비의 상환을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그랬는데요. 병은요 피로비를 청구한다는 것은 권리잖아요. 권리. 청구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누구한테? 을에게. 그럼 을이 다시 누구에게? 갑에게 이래야지.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무조건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52번 보세요. 보증금이죠. 1번 보증금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서 이루어진 임대차 계약도 유효이다. 임대차는 차임을 지급해야지 보증금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2번 보증금은 임차인이 차임을 지급하지 않거나 임차물이 멸실된 경우에 발생하는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차임 지급 청구권이나 손해배상 청구를 담보하고요. 3번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임대인의 연체 차임 청구에 대해서 보증금으로 충당할 것을 말 수 있다. 항변할 수 있다 없다. 임차인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임대인은 권리이다 의무이다? 권리이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4번 대항력 있는 임대차에 있어서 임대인이 임차 목적물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물건을 팔았죠. 제3 양도하죠. 대항력이 있대. 그런데 건물의 소유자가 바뀌었어. 그럼 원칙적으로 임차인은 보증금을 누구한테 청구한다? 양수인에게. 새로운 소유자에 대해서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원칙. 임대차가 끝났다. 보증금 반환하고 그 다음에 목적물의 인도는 무슨 관계다? 동시행이다. 임차권 등기 명령이 돼 있다. 명령. 동시행이다 아니다. 이렇게. 53번. 봐봐. 문제를 봐봐. 일시 사용이 뭐죠? 2박 3일, 3박 4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월세 차임이란 말이 나오면 일시다 장기다? 장기죠. 월 한 달 이상이니까. 그러니까 차임이란 말이 나오면 무조건 일시는 안 돼. 그 다음에 부속물. 2박 3일 잠자기 위해서 TV 설치하고 에어컨 설치한다. 말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러니까 부속물 안 된다는 걸 정확하게 알고 차임을 연체했단 말이 무슨 말이죠? 그러면 한 달 이상이다. 2달 이상이다. 이 말이죠. 한 달 이상 살았다. 그러니까 장기다 단기다? 장기죠. 그러니까 차임이란 말하고 차임 연체란 말하고 이런 것이 나오면 무조건 일시는 무조건 안 돼. 부속물 일시는 안 돼. 한번 봐봐 이제. 차임 증감 월세네 월세. 차임 그러면 일시가 아니죠. 자 비용상 비용은 어디나 다 되죠. 그 다음에 지상물 매수, 부속물 매수, 해지 통고. 이건 말했죠. 해지 통고하면 6개월, 1개월, 5일이죠. 6개월, 1개월. 그러니까 하루 이틀이 아니고 뭐죠? 장기란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일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비용은 관계없죠. 비용은요. 알겠죠? 비용 이런 봐봐요. 내가 모텔 들어가 잠을 자고 있는데요. 나중에요. 모텔 유리창이 깨져가지고 비가 새가지고 내가 물건이 망가뜨려졌어. 그러면 그 비용 청구해야 돼? 안 해야 돼? 당연히 비용 청구해야 되죠. 알겠죠? 그것을 얘기하죠. 자, 54번요. 임대차에 있어서 다음 사유가 있으면 해지 통고 기간이 필요하다. 해지 통고 그럼 뭐요? 유예 기간이 있어야 된다. 청구는 유예 기간이 필요하지 않다. 귀책 사유가 있으니까. 그래서 봐봐. 임차인이 파산 봐봐. 이건 봐봐요. 임차인이 파산된 것은 임대인한테 잘못은 아니죠. 근데 파산이 됐다는 것은 이 사람은 더 이상 뭐를 할 수 없어요? 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있어 없어? 없죠. 알죠? 그래서 뭐를 한다? 그래서 여기요 해지 통고를 하는 거죠. 2분기 이상의 차임 연체다. 일부가 멸실이다. 무단전대다. 무단양도다. 다 지금 뭐가 잘못됐어요? 뭔가 잘못됐죠? 이런 경우는 뭐 한다? 바로 나가라고 해야 되겠죠. 통고하는 것이 아니고 뭘 한다? 청구하는 것이다. 이란 말이에요. 청구.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것을 얘기한다. 이게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없으니까 그 정도만 알면 돼. 무슨 말인지만 알면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청구라는 말하고 통고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알겠죠? 그런데 봐봐. 임차인이 파산 선고를 받았죠? 그러면 임차인이 파산 선고를 받으면 임차인이 나한테 잘못하면 임대인한테 잘못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임차인이 파산 선고를 받았다고 해가지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 그걸 같이 알아야 돼. 파산 선고라면 그럼 봐봐. 전세권 있죠? 전세권은 이미 전세금이 지급이 됐죠?
그러니까 전세권자가 파산 선고를 받아도 전세권을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월세를, 임대차는 월세를 지급해야죠. 매달이요. 그런데 파산 선고를 받으면 임차인이 월세를 지급할 능력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해지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임차인한테 손해 배상을 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알겠죠? 상처난 데다가요 소금 뿌리는 경우가 똑같은 거잖아요. 알겠죠? 잠깐 쉬었다 다시 하도록 나가지 마세요.